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사회주의자들은 범죄 전과자나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낸 인물을 지도자로 앞세우는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 브라질의 룰라,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한국의 이재명까지 이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또래 아이들과 함께 건전한 학습을 하지 못하고 범죄 경험 속에서 성장했으며 심지어 성인이 된 뒤에도 전과 기록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훗날 그들의 통치 방식과 권력의 성격을 결정짓는 뿌리였습니다. 고대 현자 한비자가 말했듯 소성약천성 습관 여자연 샤오정루어 텐싱 시관루 쓰렌 젊어서 형성된 습관은 타고난 성품과 갖고 익숙해진 행동은 본성처럼 된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작은 습관이 마치 타고난 천성처럼 굳어지고 익숙해진 습관은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는 뜻으로 어릴 때 형성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안씨 가운에 나오는 말로 긍정적인 습관 형성이 중요하며 어린 시절의 교육과 환경이 평생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카난가키 구절의 의미 소성약천성 샤오청루어 텐싱 어린 시절에 든 작은 습관이 마치 타고난 천성처럼 몸에 배어 변하기 어려워진다. 습관 여자연 시관 루스렌 한번 들여진 습관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마치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익숙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즉 청소년기의 범죄적 습성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져 권력을 쥔 뒤 폭정으로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독재자들의 공통된 특징을 8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거 조작과 여론 조작. 둘째, 가짜뉴스 생산과 언론 탄압. 셋째, 측근들의 의문사. 넷째, 청소년기의 범죄와 낮은 학력. 다섯째, 정적에 대한 고문과 투옥, 암살. 여섯째, 국제체제와 외교적 고립. 일곱째, 청소년기의 범죄성이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된다는 점. 여덟째, 정치적 적에게 가하는 잔혹한 보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왜 이런 불우한 청소년기를 거친 이들이 지도자로 추앙받는가? 그리고 그 결말은 왜 언제나 비극으로 끝나는가? 오늘 강연에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베스는 가난한 교사 집안에서 태어나 군사학교 입학 외에는 별다른 학력이 없었고 이후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했습니다. 마두로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도시 빈민층에서 성장했고 결국 미국 검찰로부터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는 초등학교만 마치고 뇌물수수와 돈 세탁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갔던 인물입니다. 푸틴은 청소년기에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싸움과 비행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고 시진핑은 15세에 하방 생활을 하며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재명 역시 정규학교 기록이 불분명하며 소년공으로 성장한 이야기를 내세우지만 그 역시 범죄 전과와 정치적 보복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사회주의자들은 범죄 정화자나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낸 인물을 지도자로 앞세우는가 하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 브라질의 룰라,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한국의 이재명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청소년기의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거나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심지어 성인이 된 뒤에도 범죄 전과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사회주의 정권이나 운동에서는 이런 인물들을 민중의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내세우는 걸까요? 첫째, 사회주의 운동이 내세우는 민중의 서사를 체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과 좌절 그리고 범죄라는 낙인을 딛고 일어선 인물은 민중 속에서 태어나 민중을 대변한다는 이미지로 보장되기 쉽습니다. 둘째, 범죄적 기질과 권력 투쟁의 냉혹한 세계는 서로 잘 맞아떨어집니다. 정적을 제거하고 제도를 조작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 밖의 사고방식은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들의 불우한 성장 배경과 범죄 경험은 카리스마적 서민성을 부여합니다. 룰라가 노동자 출신 대통령으로, 마두로가 버스 운전사에서 대통령으로, 이재명이 소년공에서 정치인으로 부상한 이야기는 대중에게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작용하지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과거를 넘어 범죄 전과와 사회주의 정치의 서사가 어떻게 맞물려 하나의 정치적 전략으로 작동하는가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베스, 마두로, 룰라, 푸틴, 시진핑, 이재명 등으로 대표되는 반인륜적 잔혹한 독재자들에게 나타나는 10가지 특징은 크게 4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권력 획득 유지의 불법성입니다. 선거 조작, 통계 조작, 여론 조작, 가짜뉴스 생산, 고소 고발 등을 통해 정당성이 없는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둘째, 체제 비판으로 억압을 합니다. 언론 통제, 대중 선동, 고소 고발을 통한 공포 정치, 반대 세력 투호 감살 등으로 반대 세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셋째, 개인적 배경과 범죄적 연속성입니다. 청소년기의 범죄 비행, 낮은 학력,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반복되는 범죄 행위가 정치적 행보와 연결됩니다. 넷째, 국제적 고립과 잔혹한 반인륜성입니다. 국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정적에 대한 보복인권 유린을 일삼아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즉, 이 8가지 특징은 합법적 민주주의 절차의 파괴인권 탄압, 범죄적 통치 방식의 지속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외부 병원 진료를 받을 때조차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었고 흉악범 전용 독방보다 열악한 이평 독방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OECD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반인권적이고 비정상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에서는 사실상 전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OECD 민주주의 국가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과 존엄을 보장합니다. 예컨대 프랑스의 사르코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미국의 닉슨 트럼프 등 전현직 지도자가 사법 처리 대상이 된 경우에도 수갑전자발찌 착용이나 극도로 비인간적인 독방 수감은 없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집행은 하되 정치적 보복은 피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보도된 사례는 OECD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비정상적이고 반인권적 처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정권이 인에 대한 보복을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입니다. 국제사회, 특히 서방 민주주의 진영은 정치적 경쟁자를 과도하게 억압하거나 인권 침해를 가하는 행위에 매우 민감합니다. 고든 창과 같은 미국 보수 인사들 혹은 국제인권단체들이 이미 문제를 제기한다면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 후퇴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한국의 민주주의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동맹국 내부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투자 환경 악화, 외교적 고립, 국제적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정권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8가지 특징은 범죄적 성향과 권력 집착이 결합된 독재자의 전형이고 OECD 국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은 극단적인 처우가 전무합니다. 만약 이재명 정권이 정치 보복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신뢰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되새겨야 할 동양 고대 현자들의 경고가 있습니다. 한비자는서 말했습니다. 국지환 부재외적, 이제 부적지간 고질환 도제와이디 어제 부질디질청. 나라의 근심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는 데 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폭정바오성은 맹수보다도 무섭다. 포악한 정치가 백성을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경슈 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시자민시 천청자민청 텐시즈워민시 텐팅즈워민팅. 하늘은 백성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 백성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민심이 곧 천심텐신이라는 뜻으로 민중의 여론이 천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천시자민시 텐시즈워민시. 하늘텐이 보는 것이 은 백성민이 보는 것이에서 비롯된다. 천청자민청 텐팅즈워민팅. 하늘텐이 듣는 것 팅은 백성민이 듣는 것 팅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고대 현자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인권을 억압하고 권력을 범죄적 방식으로 유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쟁적으로 무자비한 탄압과 인권 유린의 주도 세력은 누구인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 유린, 과연 누가 주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형식적으로는 특검,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사법부의 일부 권력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와 구속, 법적 처우는 모두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개인의 의중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독재 정권의 공통된 특징은 정적 제거를 권력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좌파 진영 내부의 집단 심리입니다. 좌파 정치 집단은 지도자에게 절대 충성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불문율 속에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명시적 지시가 없어도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앞다투어 충성 경쟁을 벌입니다. 고대 중국의 한비제 나오는 말처럼 인시뇌제, 즉 쟁공, 쟁공 즉 해생련천외죄, 서전공 전공저 하이성. 신하는 죄를 두려워하면 공을 다투고 공을 다투면 서로 해치게 된다. 즉 좌파 내부에서 스스로 충성을 과시하려다 보니 정치 보복이 더욱 잔혹한 방식으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권과 좌파 세력이 윤 대통령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함으로써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일까요? 얻는 것은 단기적입니다. 내부 지지층 결집, 권력자에 대한 충성 경쟁에서의 유리한 위치, 정적을 무력화시키는 효과 정도입니다. 그러나 시작했던 것은 훨씬 더 큽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신뢰가 추락합니다. 국민 다수의 분노와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내부 권력층조차 언젠가 같은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무너집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득천하유도 득기민 사득천하에 득기민유도 득기심대 텐샤요다. 더 치민스 더 텐샤이 더 치민요다 더 치신. 천하를 얻는 도리는 오직 민심을 얻는 데 있으며 민심을 얻으려면 먼저 그 마음을 얻어야 한다. 천하를 얻는 방법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며 백성을 얻는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백성의 진정한 마음과 지지를 얻어야 천하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백성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싫어하는 것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카나가키 구절의 의미. 득천하유도대 텐샤 요우다오 천하를 얻는 데는 방법이 있다. 득기민대 치민 그 방법은 백성을 얻는 것이다. 사득천하의 시대 텐샤이 그러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득기민유도대 시민 유다오 백성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다. 득기심대 치신 그 방법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사득민의 시대 민이 그러면 백성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민심이 아닌 보복과 공포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민심을 잃고 결국 권력을 잃게 될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의 부착이 어하여분 부이 얼푸체괴 유어루푸윤. 불의로 얻은 부귀는 내게 구름과 같을 뿐이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부귀는 내게 뜬구름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는 부와 높은 지위는 덧없고 가치가 없음을 강조하며 떳떳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설명, 불의 부의 의롭지 않음, 올바르지 않은 방법, 부착이 후체에 귀부유하고 또 지위가 높음. 어와 여분 유월루 후윤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 이 구절은 공자가 제자 자공의 질문에 대답하며 나온 말의 일부로 자공이 가난하더라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더라도 음탕한 짓을 하지 않는 사람과 가난하지만 즐거워하고 부유하지만 도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가난하지만 즐거워하고 부유하지만 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낫다고 대답했습니다. 즉 불의와 탄압으로 얻은 권력은 잠시 빛나 보일지 몰라도 곧 흩어져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좌파 세력이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은 단기적 권력의 안도감뿐입니다. 그러나 잃는 것은 국민의 신뢰, 국제적 명예 그리고 역사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한비자는 경고했습니다. 불의 부착이 여하여분 른조지환 외다유 이천천지호 외다유 공告. 임금의 큰 근심은 신하를 의심하는 것이고 신하의 큰 화는 공이 높아지는 것이다.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부와 귀함은 내게는 뜬구름과 같이 더덥다는 뜻입니다. 이 경고의 핵심 메시지는 돈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며 떳떳하지 못하게 얻은 부귀는 덧없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덧없는 변화를 뜬구름에 비유하여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도덕과 의로움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지금은 윤석열이라는 회생양을 두고 특검으로 망신 주기, 말 안 듣는, 구치소장 교체 등 서로가 충성 경쟁하듯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하지만 즉 권력을 보복으로 유지하려는 순간 내부에서부터 붕괴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대 현자들의 눈으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권력을 불의로 지키려는 정권은 반드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의 상황과 국제사회의 시각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만약 정치적 보복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을 더 이상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모스탄, 고든 창과 같은 미국 인사들이 이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그 증거입니다. 결국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추락하고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게 되며 이는 정권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늘 경고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범죄적 기질과 독재적 권력은 반드시 비극으로 끝나며 고대 현자들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보복 정치로 유지되는 권력 어떻게 무너질까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윤석열이라는 회색양을 세워 망신 주기식 특검을 벌이고 말을 듣지 않는 구치소장을 교체하는 등 서로가 앞다투어 충성 경쟁을 벌이고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정당의 개인정보를 압수수색하고 선거 조작을 주장하는 학원 강세계까지 고소고발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현자들의 말처럼 권력을 보복으로 유지하려는 순간 이미 내부로부터 붕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언제 붕괴의 조짐이 나타나는가? 첫째, 국내적으로 민심이 이반할 때입니다. 백성은 오래 참지만 불의와 불공정을 계속 견디지는 않습니다. 서경슈징에 이르기를 천시자아민시 천청자아민청 텐시즈워민시 텐팅즈워민팅 하늘은 백성의 눈으로 보고 백성의 귀로 듣는다. 하늘이 보는 것은 백성의 눈을 통해 보고 하늘이 듣는 것은 백성의 귀를 통해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정치의 주체가 백성이고 통치자의 덕목은 백성의 여론과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세한 설명 천시자민시 텐시즈워민시 하늘 텐 이 보는 것은 나의 워 백성민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즉 백성의 시선이 하늘의 잣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천청자민청 텐팅즈 워민팅 하늘 텐 이 듣는 팅 것은 나의 와 백성민 이 듣는 팅 것을 통해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백성의 목소리가 하늘의 뜻으로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민심을 거슬러 권력을 유지하는 정권은 결국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그 끝은 필망비왕입니다. 둘째, 국제적으로 외교적 고립이 시작될 때입니다. 서방 민주국가들이 등을 돌리고 인권 탄압 정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정권의 숨통은 막히게 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득기민자 득천하, 실기민자 실천하, 느치민저드 텐샤, 시치민저시 텐샤.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고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 국내외에서 민심과 신뢰를 잃은 정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득기민자 득천하, 디치민저 득텐샤.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 통치자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실기민자 실천하, 수지민저시 텐샤. 백성을 잃으면 천하를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잃고 그들의 지지를 잃는 통치자는 결국 천하를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사회적 균열이 커질 때입니다. 집권 세력 내부에서조차 보복과 의심이 커지면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게 되고 연대는 무너집니다. 한비자의 경구가 이를 정확히 짚습니다. 신지화, 막대어 공고, 인주지환, 막대어 의신천지환, 모다유 공가오른 추지환, 모다유 이천. 신하의 큰 화는 공이 높아지는 것이고 군주의 큰 근심은 신하를 의심하는 것이다. 권력을 나누지 않고 오직 보복과 의심으로만 유지하려 할 때 내부에서부터 붕괴는 시작됩니다. 독재 권력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은 집단적 공포심리입니다. 첫째, 내가 다음 차례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번집니다. 둘째, 권력 핵심부에서조차 서로를 밀고 하는 배신의 연쇄가 시작됩니다. 셋째, 대중과 군중 심판에 대한 극도의 공포가 확산됩니다. 리노와르기의 역사적 사례를 봅시다. 루마니아의 카우세스쿠는 오만한 권력으로 평생 갈 것 같은 정권도 군중을 억압하다가 결국 광장에서 민중 재판을 받고 순식간에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몰락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사후, 후계자들은 서로의 숙청을 두려워하다가 체제가 흔들리며 급격히 분열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역시 국제 제재와 민중 봉기에 직면해 권력층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끝이다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논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어 이행, 다원 팡 유리 얼싱 도연. 사익에 따라 움직이면 원망을 많이 받는다. 자왈 지휘의 공작 콩식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방어 이행, 팡 유리 시제그런 이에 의지하여 행동한다.
여기서 팡은 의지하다, 질질 끌려다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원두어유엔 많은 원망유엔을 얻게 된다. 이 경고의 핵심 메시지는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공정하지 않게 행동하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원한을 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익을 좇는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권력을 사리사욕과 보복에만 사용한 자는 반드시 원망에 둘러싸여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 정치로 유지되는 권력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민심이 등을 돌리고 국제사회가 고립시키며 내부에서 공포와 배신이 증식하는 순간 그 정권은 필연적으로 무너집니다. 고대 현자들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폭정보성은 맹수보다도 무섭다. 맹자의 경고처럼 폭정은 결국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정과 폭력으로 유지된 권력은 반드시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를 보십시오. 그는 40년 넘게 철권을 휘두르며 반대 세력을 잔혹하게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랍의 봄이 터지고 그가 억눌렀던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가다피는 끝내 도망치듯 달아나다가 비참하게 군중에게 붙잡혀 살해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폭정과 인권유린의 결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부정선거 사건입니다. 정권은 선거를 조작해 권력을 연장하려 했지만 국제사회와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집권을 지속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권력은 설령 총과 법으로 무장한다 해도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현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국지장망 필다 재령고 지경호 비 도지링, 나라가 망할 때는 반드시 법과 명령이 많아진다. 한비자, 지금 우리나라도 온갖 기업을 옥죄는 온갖 법률들을 입법하고 있습니다. 즉 억압과 규제, 보복으로 권력을 붙들려는 순간 이미 몰락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이재명 정권은 기업과 국민을 옥죄는 온갖 규제와 법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금, 노동, 환경, 각종 형벌적 규제까지 마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옥죄는 법망을 더 조밀하게 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법이 아니라 몰락의 징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역사는 이미 비극적 결말의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리비아의 가다피는 40년 넘게 권력을 쥐고 반대 세력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철권 통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을 때 그는 더 많은 법과 명령, 더 많은 탄압으로 권력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거리로 도망치다 비참하게 붙잡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콩고의 부정선거를 보십시오. 선거를 조작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국민과 국제사회는 더 이상 속지 않았고 대통령은 권력을 지키지 못한 채 외국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과 억압으로 권력을 붙들려 한순간 몰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권력자가 국민의 신뢰 대신 법과 규제, 억압과 보복으로 나라를 통치하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몰락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정치적 보복과 인권 유린 역시 이 길을 반복한다면 그 결말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같은 경고를 남겼습니다. 저각지가 필요여왕 지읒끝이 잡히 여유 양액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재앙이 남는다. 악한 일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집안에는 결국 그 업보가 남아 재앙을 초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강연이 통찰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고대 현자의 눈으로 현대 정치의 본질을 꿰뚫는 다음 강연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